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장기 추세의 시작점을 포착하자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추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추세라는 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곡하는 점, 이 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잡았다가 이럴 때 잡았다가는 크게 손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이럴 때 잡았다가는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죠. 이때 잡아도 꽤 괜찮긴 하지만 이렇게 나아가던 주가가 바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 시점이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나는 이 시점이라 생각해서 당연히 이만큼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여기서 투자했다가 이렇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변곡점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단기 추세의 시작점이 아니라 장기 추세의 시작점을 포착하자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이란 것이 이제 보시면은 한번 상승을 붙이면은 끝장을 보는 것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모든 사람들을 뭐 어떻게 보면 거지로 만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나 이제 펀더멘탈상으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옛날에 이 IT 관련주들이 대천정, 이 꼭지를 찍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관련주. 어땠냐면은 그때 이제 IT 관련주 대형주 4인방이 있었는데 LG텔레콤, LG텔레콤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바닥권이 대략 이제 보시면은 15,000원, 뭐 15,000원이었다. 15,000원 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불과 2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바닥권에서 15,000원 선이었던 주가가 불과 2년도 안 돼서 9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95만 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년 만에 급등을 한 거죠. 폭등을 한 거죠. 폭등. 급등이란 말도 굉장히 부족해요. 폭등입니다. 폭등. 그래서 폭등을 했는데 이제 IT 관련주가 일제히 대천정을 기록하던 그날 거래 대금이 IT 4인방 전부 조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 종목에 하루 거래 대금이 2조에서 3조 단위를 기록한다는 거. 상상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종목이 거래 대금이 있었는데 이 3년도 안 돼서 이 LG텔레콤이 어떻게 됐으면은 95만 원 갔잖아요. 95만 원 갔던 종목이 3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쭉 미끄러져서 3,300원. 3,300원이 됐어요. 3,300원. 와, 이 15,000원, 처음에 15,000원 시작했는데 95만 원 갔다가 그 다음에 3,300원이 돼버렸습니다. 3,300원. 처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됐죠. 이런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5,000원대도 아니고 3,300원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모두 다 힘들어졌습니다. 다 돈을 날린 거랑 마찬가지죠. 95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95만 원 아니더라도 70만 원, 80만 원 선에 투자했더라도 상투를 잡은 것입니다. 자, 그만큼 추세라는 것이 칼보다도 또 총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유자 모두를 거지로 만들 때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또 외국인이 반드시 뭐 주식의 천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옛날에 이 IT 시세가 이 폭등하던 시절에 현대전자, 그러니까 뭐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현대전자라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SK 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으면은 그 당시에 4만 원대였던 시절에 SK 하이닉스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SK하이닉스가 4만 원대, 4만 원대인 시절에 외국인이 2억 주를 사들이고 있었어요. 2억 주. 2억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2억 주 보유 물량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펀더멘털 부실이 구체화되어서 하락이 시작되었고, 큰 폭의 감자가 두 번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현재의 SK 하이닉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억 주 들고 있었던 외국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거지가 된 것이죠.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로 보자는 거예요. 큰 추세. 큰 추세가 지금 현재 주가는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때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은 저가가 26,000원이죠. 26,000원. 그렇습니다. 26,000원. 그래서 큰 추세를 봤을 때 예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만큼 하락했고 외국인들도 손실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큰 추세를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해 나가는 이런 상황, 2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추세라는 것이 이만큼 총이나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않은 주식 중에서 이 매집이 있고 또 장기 상승 추세가 시작된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다 한다면은 시장이 알아서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이제 이 시장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것과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실상이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그리고 월봉 차트를 공연히 열심히 살펴본다면은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차트상의 흐름에서 연봉도 있어요. 여기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HTS에서 없는 것도 있지만 연봉이라고 있습니다. 연봉. 그래서 그것을 1년마다 봉을 매기는 거죠. 1년마다 봉을 측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장기 추세가 시작된 종목은 설사 실수를 해서 물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하락세가 시작된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났다 해도 매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또 장기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종목 선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 추세의 시작점 이것을 포착하자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기 추세가 지속됐지 아니면 안 됐지 일단은 뭐 주봉이나 월봉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연봉이 안 나타나 있는 HTS도 있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 주봉상 많이 하락을 했다. 많이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 이 시점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점. 또 변곡점이죠. 이렇게 많이 눌린 상태에서. 근데 이런 때,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 이럴 때 여기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저는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꼭지인지 천정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천정인지 아니면은 이게 시작의 시초점인지 솔직히 우리가 내재 가치를 보고 적정 주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게 포착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은 거대한 하락이 있고 나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 막 돌아서는 시점 있죠? 이러한 시점에 좀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보다는 뭐 주봉이나 월봉을 좀 열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이나 월봉. 저 같은 경우는 월봉보다는 주봉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주봉에서 많이 눌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 상황에서 정말 이와 같이 이럴 때는 별로 안 눌렸죠. 이럴 때보다도 이 정도로 눌린 정말 많이 눌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만큼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좀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변곡점 포착을 해서 돌아서는 시점 바로
이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